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포항의 낮 기온이 31.3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이렇게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강원도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지금 서쪽에서부터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약한 비구름이 충청 이남 지방을 지나가면서 산발적으로 비를 조금 뿌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는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량이 조금씩 줄어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 25도, 강릉 28, 대구가 26도 정도로 대부분 오늘과는 비슷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후에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아지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영농가 날씨, 오늘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뭄과 함께 높은 기온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의 이상기후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최근 이상기후 발생 현황입니다. 붉은색이 강할수록 작년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인데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모두 이상 고온에 해당했는데요. 특히 14일부터 17일 사이에는 남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최고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또 비가 내린 18일에서 19일 사이의 최저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매우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몇 차례 비가 내리긴 했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약한 가뭄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뭄은 어떤지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밭작물의 토양 유효 수분에 따른 전국 밭 가뭄 현황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 167개군을 조사해서 5월 28일 기준으로 현재의 밭 가뭄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토양 유효 수분이 45%에서 6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지역을 관심 지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된 곳이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동해, 속초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있었고요. 경기도는 안성과 여주, 충북은 진천과 단양, 충남은 아산과 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의 포항과 울릉이 밭가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의 경우에는 토양의 유효 수분이 30 내지 45% 수준을 보이면서 주의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는 가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평년보다는 비가 적게 내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방의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여전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정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조심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저수유 현황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전국의 저수유 현황도 표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전국의 저수율은 75.2%인데요. 이것은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주보다도 약 5% 정도 떨어진 그런 저수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같은 시기의 평년보다는 저수율이 다소 높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저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48.8%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저수율은 평년 같은 기간에 81% 수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 이 밖에도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60.1%와 60.3%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평년보다는 다소 낮은 저수율입니다. 네, 현재 저수율을 살펴보니까요.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농가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작물을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도요. 인천의 강화도의 경우에는 남한 지역의 고려 인삼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강원도는 6년근 인삼의 최대 산지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인삼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요. 인삼의 경우에는 뿌리가 신장하는 6월 중순까지 기간 동안에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염류장애로 인해서 잎에 황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조기 낙엽이 될 수 있고요. 또 종자가 결실불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관수 관리를 통해서 생리장애는 물론이고 고온 피해도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네. 강원도의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밭가뭄의 주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가뭄 대책에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화천군이 그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요. 네. 화천군의 경우에는 올해 봄철의 강수량이 118mm로 평년 같은 기간 동안에 180mm보다 적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강수량의 경우에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가뭄 대비 체제로 일찌감치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생활용수로 하천수와 지하수를 취수하는 그런 각 읍면의 68개 지역에 있는 소규모 그런 수도시설의 수원 고갈 여부를 주시하고 있고요. 영농철에 농작물의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30여 개 농가로부터는 살수차와 물통 그리고 양수기 등의 지원 수요를 확인해서 적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노지오요와 호박 등의 시설하우스 325 농가를 대상으로 흑백 필름과 점적호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해당 농가에서는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설 원예와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 그리고 과수재배 농가 전체 그 96개 농가에도 스프링클러 시설과 물탱크 등 관수 시설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인삼밭에 관수 요령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인삼밭의 경우에는 상면에 부초를 하고 그리고 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인삼밭에 한꺼번에 마른 물을 주게 되면 표면에 있는 흙의 토양 공급이 파괴되기 때문에 적은 양을 천천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건조한 토양에 물을 줄 때는 점적 호스를 이용해서 2, 3일에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인삼 한 칸당 약 반평인데요. 한 칸당 1시간에 약 2리터의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리장애가 우려되는 포장이나 씨앗의 결실불량이 우려되는 포장의 경우에는 먼저 부초를 해줌으로써 토양 수분을 보존한 상태에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네, 인삼 농가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뭄에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뭄 주의 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 지역의 삼척, 고성, 속초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뭄뿐만이 아니라 때이른 더위도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폭염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유난히 컸었는데요. 올 초부터 우려됐던 과수 화상병이 지금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의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과수 화상병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보이면서 과수 농가와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요. 지난 24일 충주시 산천면 송강리에 있는 사과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진된 데 이어서 사흘 만에 약 1km 떨어진 사과과수원과 배과수원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충북도 내 화상병 발생 농가는 모두 3곳으로 늘었는데요. 여기에 인근에 있는 사과나무를 약 220여 그루를 키우는 농가에서도 7그루의 나무에서 화상병 증상을 보인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요. 이곳 의심나는 데는 나무에 대해서 도농업기술원에서 간이 방법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과수 화상병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조만간 충북도 내에는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가 4개 농가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대책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농촌진흥청과 과수 화상병이 발생된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관들은 농가와 협력해서 방제 작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오늘 29일부터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 과수원 2곳에 대해서도 각각 기르고 있는 320여 그루의 사과나무와 370여 그루의 배나무에 매몰 작업을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심 농가의 나무에 대해서도 확진 판정이 내려지는 즉시 모두 매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과수화상병이 제천과 충주 지역에서 30여 개 과수농가를 휩쓸어서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정말 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그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과수 농가의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3년간 과수 재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수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병의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방제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과수 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과수 농가의 예찰과 점검도 정말 중요하지만 같은 과수원이라고 할지라도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농작업 기구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기온이 앞으로는 더욱더 오를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과수화상병이 확산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농가에서는 대비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피해가 발생했었던 충북 제천과 충주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의 사과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사과나무의 가지가 갈라지고 비가 온 뒤에는 껍질이 부풀어 오르면서 나무가 말라 죽어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진단 소견으로는 사과 불안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병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과나무에서 발생하는 사과의 불안병은요. 사과나무의 줄기나 가지에서 발병해서 사과나무를 전체를 말려 죽이거나 아니면 수세를 아주 약하게 함으로써 사과나무의 수량을 아주 떨어뜨릴 수 있는 크게 영향하는 그런 위험한 병인데요. 이 병은 초기에는 사과나무 껍질을 갈색으로 변하게 하면서 약간 부풀어 오르다가 껍질을 만져보면 쉽게 벗겨지고 또 알코올 냄새와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 불안병이 더욱 진전되면 병에 걸린 줄기나 가지에서 까만 돌기가 생기고 여기에서 노란 실 모양의 포자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비나 바람에 의해서 병포자 형태로 날아가서 다른 사과나무에도 병을 옮기게 되고 병에 걸린 사과나무는 결국 말라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네. 병포자가 날아가서 다른 나무에 병을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포자가 날아가는 것은요. 병포자의 형태로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균이 이동해서 다른 사과나무로 병을 옮기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전정 부위나 밀선 또는 큰 가지의 분지점과 같은 상처가 난 여러 부위를 통해서 감염을 하게 되고요. 불안병의 경우에는 감염된 뒤에도 수개월이거나 아니면 3년 뒤에 그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이 병의 진전은 특히 봄에서 초여름까지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 시기에 농가에서는 불안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불안병은 초여름까지 빠르게 악화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기온에서 확산이 크게 나타나는 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뢰 지역 날씨 분석과 함께 이 병해충 현황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 사례 의뢰 지역은요,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인데요. 남하면의 일평균 기온과 그리고 병해충의 발생 현황 등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일평균 기온이 파란색은 금년, 회색은 작년인데요. 20일부터 26일까지는 금년의 평균 기온이 남하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다소 높게 그렇게 경과되었다가 약 3일 전이죠. 27일부터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게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병해충이나 생육에 크게 영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남하면의 사과 병해충의 발생 현황을 보면요. 이맘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갈색 날개 매미충과 가루 깍지벌레 등을 들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병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화상병과 전문이 나ገል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과 병해충은 전체 24건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 농가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선 농가에서 의뢰했던 이 불안병의 경우 어떻게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과의 불안병은 다른 농약보다도 네오아소진 치료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오아소진 치료법은 나무를 깎거나 부러뜨리지 않고 병이 발병된 부위에 네오아소진 원액을 약 5 내지 10cm 정도 여유 있게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때 사과나무의 생육 기간인 4월에서 9월 동안에 네오아소진을 처리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네오아소진 처리법을 할 때는 반드시 2번 이상 약을 살포해 주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살포하신 후에 반드시 2주 이내에 두 번째 살포를 해야만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뭄 현황과 함께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